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잤어요.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데 단점이 게을러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처음 보는 양의 그런 악플들이 달렸는데 이게 인신공격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민가루입니다. 머랭이들. 저 요즘 힘든 일이 좀 많아요. 원래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들만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힘든 것들, 고민거리들 찡찡대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실 거죠? 시력 이슈로 눈이 잘 안 보이는 관계로 렌즈를 껴주겠습니다. 이거를 끼니까 저한테 막 분위기가 그윽하고 분위기 완전 이성경 스트라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해줘가지고 요즘 또 이 렌즈에 빠져있잖아요. 아직 민낯인 관계로 마저 스킨케어를 하면서 이 톤업팩 붙이고 있을 때는 좀 괜찮다 생각했는데 떼니까 지금 너무 못생겼잖아. 이렇게 수분 한번 넣어주고 최근에 날씨도 이제 진짜 뜨거운 여름이 됐고 저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트러블이 진짜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요거를 그럴 때마다 꾸준히 쓰니까 정말 빠르게 진정이 됐습니다. 셀라딕스 131 앰플. 워낙 트러블 진정 앰플로 유명한 제품이라 저도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최근 영상에서도 이거 찐템으로 추천드렸었죠. 제가 진짜 완전 예민한 개복지 피부라서 요즘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거나 잠을 잘 못 잤거나 그러면 피부에 무조건 트러블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이 앰플을 아침 저녁으로 집중적으로 발라주면 트러블이 막 더 심해지지 않고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진짜 피부 와방 뒤집어졌다가 흔적만 남고 가라앉은 거 보이시려나요? 여기도 막 다 트러블 났다가 되게 빠르게 가라앉았어요. 트러블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대표적인 원인은 과도한 피지 생성 때문이잖아요. 저도 건성 피부지만 피부 컨디션 망가졌을 때 이마랑 코 부분이랑 여기 나비존이랑 여기 턱 쪽이랑 개기름이 진짜 엄청 올라오는데 그러고 나서 항상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개기름과 트러블은 저는 세트라고 보는데요. 이 131 앰플은 피부에 굳어있는 겉피지랑 속 안에 있는 속피지까지 녹여주는 피지 연화 앰플이라서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진짜 피부에 개기름 싹 잡히고 피부가 되게 깔끔하고 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거 처음에 광고 보고 알았었거든요. 근데 왠지 건조할 것 같아서 구매를 되게 망설이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뭐 절대 건조하지 않고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수분 앰플을 바르는 듯한 진짜 깔끔한 그런 느낌이에요. 마무리감이 진짜 그냥 산뜻하고 깔끔하고 촉촉해서 피부 타입 상관없이 누구나 쓰기 좋은 제형입니다. 또 여기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있어서 피지만 녹여주는 자극적인 그런 앰플이 아니라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피부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너무 좋아요. 사용감이 이렇게 산뜻하고 촉촉하고 좋은데 어떻게 피지 연화 앰플이지 싶을 정도로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제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 보니까 저도 좀 산뜻한 제형의 기초들을 많이 찾아서 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완전 산뜻하고 수분감도 되게 잘 넣어줘가지고 여러모로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가장 좋은 점 번들거리는 개기름들 있죠. 그런 개기름들 싹 잡아주고 피부 속은 또 수분감으로 밸런스를 탄탄하게 잘 맞춰줘서 꾸준히 쓰고 나서 메이크업 하잖아요. 그럼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고 개기름도 확실히 덜 올라오니까 베이스 너무 마음에 들어, 화장 잘 먹었어 이러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처럼 피부 너무 예민해서 트러블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지 않더라도 여름철에 개기름으로 유분감 폭발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개기름 끼면 또 메이크업 엄청 더럽게 무너지잖아요.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요거 셀라딕스 131 앰플 무조건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은 코 쪽에 오돌토돌한 것도 되게 매끈매끈하게 변해 있어요. 이 131 앰플이 제 요즘 찐템이라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원래 행사? 뭐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또 좋은 소식, 이번 6월 올영픽 할인에 미니어처 기획 세트로 증정 행사까지 하더라고요. 본품 30ml에 이렇게 10ml 미니어처까지 같이 줍니다. 제가 또 이런 미니 사이즈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행 갈 때 정말 유용합니다. 6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
동안 추가 할인도 들어가니까 할인 진행할 때 이렇게 기획 세트 저렴하게 가져가 보세요. 저 131 앰플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같은 라인에 131 크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 광고 아니고 같이 쓰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젤 같은 제형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캡슐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 캡슐을 터트리면서 피부에 발라주면은 트러블 진정도 되고 또 수분감도 되게 잘 넣어주고 피부 장벽도 보호해주는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같이 쓰니까 피부 진정 되게 빨리 되고 좀 개기름도 되게 더 빨리 잘 잡히는 느낌이라 131 앰플 쓰시는 분들 이왕 쓰시는 거 얘랑 같이 한번 써보셔라고 추천하고 싶어서 지금 바르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 개기름 잡고 진정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피부에서 흡수도 되게 잘 되고 그래서 그런지 이거 바르고 나서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더라고요. 또 특히나 여름철에는 이런 크림류들 또 굉장히 잘 써야 되잖아요. 평소에 잘 쓰던 되게 꾸덕꾸덕하고 촉촉한 제품들도 유난히 여름철만 되면 막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베이스 메이크업이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 뭐 저는 사실 이렇게 느끼기도 했는데 이 친구는 베이스 메이크업도 되게 깔끔하게 잘 유지되고 뭐 밀림이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메이크업이 진짜 깔끔하게 잘 올라가서 촉촉한데 또 산뜻한 그런 느낌이 특징이라 피부 타입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선크림을 듬뿍 발라줘야죠. 제가 또 유명한 선크림 좋아 인간이라서 선크림은 항상 진짜 엄청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저의 스트레스 만땅, 요즘 고민거리 이런 것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사 내용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온 지 2주가 좀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2주 넘게 밤낮으로 화장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삿짐 견적 받을 때 제가 박스를 좀 미리 달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화장품을 다 그냥 제가 챙겼어요. 처음에는 화장품을 막 이렇게 막 되게 예쁘게 립은 뭐 립끼리 초통리 이쪽 박스 매트립 이쪽 박스 가시고요 이러면서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와랄랄랄랄라 다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요거 당연히 다 제가 정리해야죠. 제 화장품인데 다 두고 가주셔라 제가 할게요 하고 이제 다 두고 가주셨는데 제가 다시 다 까갖고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근데 공간이 없어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집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이사를 오면서 집 사이즈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집이 40평대거든요. 그래도 크잖아요. 근데 이미 그 60평대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막 박아두고 정리하다가 이 짐을 다 바리바리 가지고 40평대에 맞춰갖고 정리를 하려니까 진짜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 비우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머랭이들? 근데 제가 진짜 못하는 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뭐 옷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고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정리를 했냐면 새 화장품들 위주로 대부분 다 정리를 하긴 했거든요. 사실 끝내진 못했어요. 마무리 중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성격을 자세히 이렇게 메타인지로 정말 객관적으로 보니까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데 단점이 게을러요. 게으른 완벽주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를 정리해도 제대로 막 분리해갖고 놔야 되는데 또 게을러갖고 빨리빨리 하지는 못해요. 부지런한 완벽주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이거 정리하려면은 완벽하게 다 하려면 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던 화장품들을 아직 정리를 못해가지고 진짜 놀랍게도 똑같은 화장품들을 거의 3주째 계속 쓰고 있어요. 저희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이사 오기 전부터 요거 요즘 잘 쓴다 싶었던 제품들을 그냥 봉다리 하나에다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약간 생존 화장품 느낌으로 챙겨놨었는데 화장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진짜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쓰고 있는 이 화장품들이 거의 3주 동안 꾸준히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의 찐템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머랭이들? 요즘 또 비비크림이 다시 엄청 많이 뜨고 있잖아요. 에스트라랑 에스쁘아랑 콜라보해서 나온 비비크림 자연스럽게 한번 피부톤 정리해주고 거기다가 화사함을 주기 위해서 이 투슬레시퍼 이거 너무 좋아. 레몬빛 컨실러 밝혀주고 싶은 부위에다가 저는 지금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콩콩콩콩 위에다가 레이어링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요즘 느낀 게 베이스 진짜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화사해지고 싶잖아요. 그럼 또 많이 바르잖아요. 그럼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빨리 녹아내리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최대한 얇게 깔고 이렇게 밝혀주고 싶은 부위에다가 따로 컨실러로 이렇게 레이어링 하는 게 피부 표현이 훨씬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베이스
베이스 그냥 가볍게 깔아놓고 이렇게 컨실러로 밝혀주고 그리고 잡티 가려주고 이런 식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되게 자주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화장이 점점 더 뭔가 내추럴해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머랭이들? 젊었을 때는 약간의 그 화떡 느낌도 되게 상큼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먹을수록 화장 두껍게 올라가면은 그냥 화떡 인간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이렇게 컨실러로 잡티 가려주고 최대한 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존 화장품 챙겨놓은 거에 이제 비비크림을 에스쁘아 에스트라 콜라보 제품 그리고 쿠션은 네이밍 올데이 마스터 쿠션 이거 사우나 프루프 요거 이렇게 베이스 2개 챙겨놨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네이밍 쓰고요. 좀 내추럴하고 깨끗한 그런 피부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에스쁘아 비비크림 쓰는데 질리지가 않아서 참 잘 챙겨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러셔도 이제 생존템 짐 안에 많이 챙겨놨는데 이 친구가 가장 손이 많이 가요. 제가 늘 추천하는 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컨실러 벚꽃 단계. 이 친구가 또 써도 질리지 않고 너무 만족스러운 이유가 따스한 핑크 코랄 그런 느낌이라 너무 예쁜데 얘가 컨실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잡티 가려놓은 것들 벗겨지지 않고 커버가 되면서 색깔이 올라오더라고요. 바를수록 두드릴수록 오히려 커버가 되면서 색깔이 더 예쁘게 올라와가지고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랑 같이 쓰면 또 너무 좋은 꿀조합템도 챙겨놨거든요. 하밍의 멀티 컬러링 파우더 블러 제품인데요. 컬러감 넣어주면서도 이제 모공 쪽 블러블러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 여름에 쓰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장 퍼프 안 쓰고 항상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치크 발라놓은 거 위에다가 한번 고정시켜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톡톡톡 브러쉬로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둘이 썼을 때 시간 지나고 나서도 무너짐 없이 너무 예쁘고 색감 표현도 예쁘고 지속력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항상 이 조합으로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모공 고민이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따라 또 나이가 진짜 먹었는지 화장 대충 하거나 이런 블러셔 같은 거 잘못 발랐을 때 거울을 보면은 이제 모공 쪽 이 코 옆에가 너무 더럽게 막 끼어있고 무너지고 막 늘어나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셔 굉장히 신경 쓴다. 피부 표현 무겁지 않게 텁텁하지 않게 신경 쓰고 있다. 또 생존 파우더로 딱 이거 하나만 챙겼어요.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1호 페어 이거 하나만 챙겨갖고 주구장창 쓰고 있는데 후회 없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컬러 팩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막 얼굴에서 일어나거나 피부 안 좋아 보이는 느낌 없이 되게 뽀샤시하고 깔끔하게 유분기 잘 잡아주고 지금처럼 화장 처음 할 때 써도 좋지만 밖에 나가서 수정 볼 때도 기깔 납니다. 진짜 생존 화장품 챙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물론 제 성격에 올리브영에서 싹 다 새로 샀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조금 질리거든요. 맨날 다른 화장품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이런 경험이 되게 오랜만이라 어색하고 조금 질린다 싶긴 한데 막상 이제 메이크업 다 되고 나면은 역시 내가 잘 쓰는 템들로 참 잘 골라놨다. 너무 잘했다 싶더라고요. 지인들이 제 집 상태를 보고 다들 하나같이 정리업체를 써라 이렇게 권유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코덕의 집은 정리업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색깔 비슷한 것끼리 모양 비슷한 것끼리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제가 뒤집어 엎고 다시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저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어차피 다시 제가 손을 댈 거라서 혹시 저만 모르는 코덕 정리업체가 있을까요? 머랭이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고민거리를 얘기하기로 했는데 또 화장품 추천만 하고 있네요. 자, 마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전에 살았던 집 있죠. 그 집은 좀 어르신들이나 성인들만 살았었는데 제가 지금 이사 온 이 동네가 이제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여가지고 저희 집 빼고 다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앞에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아침에 막 애기들 막 쫑알쫑알쫑알쫑알 되는 소리도 막 들려요. 근데 되게 그런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활기차고 막 좋다, 역시 신도시다 이렇게 느끼는데 층간소음 문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층간소음은 처음 겪어보는데 새벽 6시만 되면은 오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이제 저녁 시간 되면은 막 쿵쿵쿵쿵 와다다다다다 막 이런 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애기가 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또 하루 종일 정말 탭댄스 추는 소리가 막 타닥타닥타닥 이거는 조금 심한데 싶어서 이제 시간을 봐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만 참아보자. 뭐 지금은 저녁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10시 이후에도 소리가 난다. 이러면은 제가 이제 인터폰을 하거든요. 근데 맨날 하는 건 아니고 여태 딱 2번 해봤어요. 좀 심해가지고. 인터폰 하면은 바로 죄송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계속 층간소음 스트레스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더 전화를 했었는데 또 죄송하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죄송하다는 분한테 막 왜 이렇게 띠강 뭐 이럴 수도 없고 제가 뭐 여기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맨날 이렇게 반복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참고 있긴 한데 이 아파트 제가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거 부실공사인 것 같아요. 여기 식탁 의자 빼는 소리 그리고 그냥 어른이 걸어 다니는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제 친한 언니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같은 브랜드 아파트를 살거든요. 그래서 연락해서 언니 여기 걸어 다니는 소리 다 들리고 윗집 사람 뭐 하는지 정말 다 들려. 여기 원래 이래 이랬더니 야 우리 집도 그래. 여기 아파트 좀 부실공사로 지어진 것 같아. 예 우리 집도 그래 다 들려. 진짜 장난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원래 신축 아파트들 그런가요? 제가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요즘 자꾸 층간소음 꿈을 꿔요. 꿈에서 이런 꿈을 꾸는데 이제 더 이상 뭐 따지고 그럴 수도 없는 게 그냥 너무 사소한 것들로도 소리가 잘 들리니까 이거는 윗집 분들이 배려를 안 해주셔서 나는 그런 층간소음이 아니라 그냥 집 자체가 텅텅되게 지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섀도우 팔레트는 몇 주째 정말 이것만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질렸어요. 근데 메이크업 하고 나면은 또 나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예뻐. 정말 몇 주째 쓰고 있어도 너무나 찰떡콩떡으로 예뻐 보여가지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쨌건 요즘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청소. 자꾸 보고 있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는 방은 또 엄청 깔끔하게 해놨어요. 짐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침구 잘 해놔가지고 계속 방에만 있으려고 해요. 흐린 눈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좀 치우고 있다. 어쨌건 그거는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 받는 건 해결할 수 없는 층간소음. 또 되게 크게 스트레스 받았던 게 하나 있는데요. 얘기를 꺼내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 나왔었잖아요.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그랬는데 방송 나왔던 그 클립들이 아무래도 뭐 조회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자극적으로 좀 악마의 편집이 돼가지고 제가 거의 뭐 화제성 1위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엄청 예민한 성격이라 진짜 스트레스를 잘 받는데 잘 받지 않으려고 되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해요. 원래 엄청난 F지만 이제 사회화가 돼가지고 좀 T처럼 변했달까요? 그래서 사실 악플 같은 걸 보고도 막 엄청 막 상처받아 슬퍼 이게 아니라 이거 되게 반응이 좋나 보다 이런 식으로 넘기는 편인데 와 키릿 그 영상이 너무 떠가지고 막 여러 채널들에서 그거를 재편집해가지고 또 막 자꾸 퍼나르더라고요. 그래서 악플들이 정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양의 그런 악플들이 달렸는데 막 그냥 무지성으로 악플 막 이렇게 다시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이게 강도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제 인신공격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싶을 정도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심한 인신공격들이 막 제 얼평가? 뭐 몸평가 뭐 이런 것들이 달리면서 근데 가장 많았던 거는 얼굴이 막 너무 크다 막 대가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어쨌건 제 외모와 비율에 대해 욕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 비율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제 얼굴 좀 큰 게 맞긴 한데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제가 엄청 막 작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키릿에 나왔던 그 장면이 그 드론 카메라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 찍는 거라서 또 유난히 비율이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나온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최근에 뭐 군체 시사회에 초청받아서 가서 기사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기사 사진이 진짜 찐인 거 아시죠? 찐보다 어쨌건 좀 잘 못 나오긴 하지만 제 실제 비율 띄워드릴게요.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뭐 엄청 나쁘지도 않죠? 머리가 크다는 악플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정정할게요. 저는 머리가 큰 게 아니라 얼굴이 커요. 근데 거기서 왜 머리가 크게 나왔냐? 제가 이제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 핑크에이지 반갑을 있죠. 그거를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촬영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커지면서 얼굴이 살짝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화면에 잡힌 거 보니까 되게 머리가 큰 것처럼 그 가발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악플러 분들이 아 머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욕해주셔가지고 속으로는 나는 얼굴이 큰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제가 그 촬영 때그 클립 보시면 막 공주님이다 하면서 막 뭐야 아무도 나를 안 찍지? 아무도 나를 안 찍지? 이제 이렇게 하고 내려가잖아요. 이제 비하인드 썰을 풀어보자면 일단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작가님들이 저를 붙잡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혼잣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분량이 나와요. 제발 혼잣말을 많이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 출연자분들 포함해서 막 이제 저한테 엄청 혼잣말을 많이 해달라고 그래야지 방송에 쓸 게 있다고 그렇게 하셔갖고 제가 이제 모든 것을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혼잣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뭐만 봐도 우와 정말 멋있다 막 이러면서 왜 아무도 나를 안 찍지?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작가님의 그런 간곡한 부탁으로 나 이제 혼잣말을 해야겠다. 내 감정을 다 말로 표현해야겠다 해서 나온 장면이고요. 이제 논란의 그 공주님이다 있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이제 상황이 되게 엄청 긴박하고 막 좀 치열했어요. 다들 재밌게 하긴 했는데 관심을 받기 위한 미션이었잖아요. 일단 저는 그런 미션이 있을 줄도 몰랐고 그 프로그램에 이제 캐스팅 연락을 받고 캐스팅이 돼서 미팅을 하고 이제 합격해서 들어가게 된 케이스인데 완전한 패션 서바이벌이다 라고도 못 듣고 그러니까 패션과 뷰티를 합친 그런 어떤 서바이벌이다라고만 설명을 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비밀이어서 패션 뷰티 이쪽에서 조금 감각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길래 출연해봐야겠다 재밌겠다 내가 또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딱이겠다 하고 이제 출연을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좋아하는 옷들을 캐리어에 최대한 꽉꽉 담아서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작가님들이. 그래서 미션이려나 싶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아끼는 코디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캐리어에 꽉꽉 담아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막 포토그래퍼 미션을 받게 된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그냥 눈에 보이는 옷 아무거나 입었는데 그게 좀 미스였어요. 원래 정말 예쁘고 멋있는 옷들 많이 챙겨갔는데 약간 아쉬운 코디를 제가 그냥 눈에 보이길래 갈아입고 이제 내려갔는데 줄을 또 엄청 서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 아디다스 옷을 입기 전까지는 여러 번 내려가가지고 여러 번 사진을 찍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100명이 한 번에 그렇게 대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갖고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건 그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사진을 찍혀야 되니까 막 엄청 소리 지르시고 막 찍어주세요 저요 그런 것도 하시고 춤추면서도 들어가시고 진짜 정말 누가 가장 현란하게 입장을 하냐 이제 그런 미션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앞에 어떤 분이 막 공주 등장 막 뾰로롱 막 이러면서 들어갔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나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지? 이러고 딱 봤는데 제 치마가 그 프릴 치마였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거 조금 공주님 같다 그러면 나도 공주님이다 하면서 센스 있게 들어가야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좀 가짜 관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엄청 큰 소리로 막 공주님이다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소심하게 공주님이다 이러면서 저만 들렸어요 사실. 왜냐면 거기가 엄청 컸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들릴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공주님이다를 외치고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아무래도 개인 마이크를 차고 있다 보니까 그 방송에서 편집할 때는 제가 정말 우렁차게 공주님이다 뭐 이런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저 혼자만 들릴 소리였고요. 딱 올라갔는데 같이 서 있는 분 중에 먼저 찍고 계셨던 분 중에 되게 멋있는 그 티아라 토렐리라는 모델분께서 화려한 스팽글 원피스를 막 이렇게 입으시면서 이미 모든 포토그래퍼 분들의 그 픽을 당해가지고 아무도 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안 봐 이제 그 멘션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으면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하려고 이런 거 한 거예요. 카메라가 어디서 나 찍고 있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되게 악편이 당해가지고 저 혼자 되게 막 또라이 탄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안 찍어준 것처럼 그렇게 편집이 됐는데 사실은 포토그래퍼분이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잘 찍고 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서 다음 착장으로 사진을 더 많이 찍혔고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악편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것과 다르게 저는 재밌게 촬영을 했고 찍어주시는 분도 있었고 공주님이다
진짜 이것도 크게 한 거 아니었고 이 보라트나 막 이런 아이돌 포즈도 되게 그냥 재밌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해명 타임을 가지고 싶었어. 뭐 거기 댓글에 대부분 막 다 저한테 공수치다, 뭐 저한테 뭐 미친 여자다, 뭐 이런 댓글이 많은데 욕하라고 하세요. 뭐 그거는 뭐 괜찮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고 뭐 그렇게 막 미친 짓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건 제가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욕도 먹지만 그만큼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거 인플루언서로서 악마의 재능이다라고 스스로 느꼈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재능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관종의 끼가 좀 있구나 라고 느꼈고 저의 뭐 보라트라든지 공주님 발언에 관련한 악플에 관해서는 괜찮은데 이제 제가 멘탈이 깨지는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아 민카롱 실제로 봤는데 얼굴 진짜 개 크더라. 개 크긴 한 막 이러면서 저를 실제로 봤는데 진짜 제가 너무너무 못생기고 너무너무 막 얼굴이 크다 이런 댓글들이 막 종종 있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제가 멘붕이어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고 머랭이인 척 얘기를 하면서 막 카롱 언니 구독자인데 진짜 언니 평소에도 옷 너무 못 입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댓글들에는 너무 심각하게 긁히고 상처받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죠. 저는 영상에서 막 뽀샵 안 하거든요. 뭐 어플 이런 거 안 쓰고 뽀샵 안 하는데 구독자였는데 영상 여태까지 다 보정한 거였나 보네? 구독 취소해야겠다 막 이런 댓글에 막 좋아요 엄청 많고 막 구독 취소한다고 실물 다르다고 막 제가 뽀샵 한다고 막 확정 지어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댓글도 보고 진짜 화딱지가 났는데 너무 화가 나갖고 사실 좀 오랜 시간 그런 것 때문에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많이 먹어서 제 정신이 좀 많이 피폐해져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했습니다. 구독자를 사칭한 악플러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제가 뭐 외모 악플? 제 외모에 대한 막 그런 평가들. 얼굴이 뭐 크네, 머리가 크네 막 이런 거 다 괜찮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저도 사람이니까 밖에 사회활동을 하고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밖에 나갈 때마다 진짜 너무 긴장되고 누가 날 알아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머리가 왕 크고 얼굴이 진짜 크고 완전 대두고 막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또 안 좋은 악플을 쓰면 어떡하지? 이렇게 떨려갖고 요즘 나갈 때마다 머리 작아 보이려고 꽉 묶고 막 제가 뚱뚱하다는 악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절대 뚱뚱한 몸이 아니라 47kg거든요. 168에 47kg면은 굉장히 날씬한 거잖아요. 뚱뚱해 보인다? 그래갖고 제가 요즘 좀 평소에 안 입는 슬림한 것도 되게 많이 입고 다니고 밖에 나가서 되게 사람들 눈치를 좀 많이 봐요. 뭔가 사람 많은 데 가면 엄청 긴장되고 의식되는 거 있죠. 연예인병 이런 거 아니고 약간 피해의식 같이 좀 생겨가지고 누가 저를 조금 이렇게 빤히 쳐다보거나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 알아봤나? 어떡하지? 하면서 약간 자세도 좀 좋아졌어요. 좋은 점은 자세가 좋아졌다. 제가 좀 거북목이 심한데 이렇게 빳빳하게 좀 거북목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다니면서 또 괜찮아졌다가도 악플 보면 또 속상하고 악플을 안 봐야지 싶은데 또 궁금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욕먹은 지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지긴 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머랭이들한테 조금 찡찡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 좀 독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그 댓글 때문에 진짜 막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 조금 누워가지고 그 베개가 젖을 정도로 울 법도 한데 단 한 방울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나 좀 독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외모 정병이 조금 생기긴 해가지고 중안부 줄이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아까 언더에 그렸던 이 펜슬 있죠? 진저 밀크티 이걸로 요즘 애교살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게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밑에다가 어색하게 그려놓고 팔레트 안에 있는 이 컬러 손등에 한번 덜고 여기 자연스럽게 블렌딩. 집에서 볼 때는 어색한가 싶은데 나가서 막상 보면은 중안부 짧아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애교살을 생각보다 넓게 그리고 다닙니다. 그 다음 아이 메이크업 진짜 마무리로 실러. 전 이거 없으면 외출을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번지면 안 되는 부위에 발라주고 하이라이터도 지금 미피 하나만 챙겨와가지고 생존 캐리어 안에 있는 미피 하이라이터 써주겠습니다. 얘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곰돌이 코끝에. 아까 뿌렸어야 됐는데 깜빡했어요. 이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생존템
블러 픽서 뿌려주고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요. 제가 그 생존 화장품에 립을 한 40개 정도 챙겼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형, 여러 가지 색깔 다 챙겼는데 다 돌려가면서 써가지고 딱 콕 집어서 이것만 쓴다 하는 건 없지만 이것만 꼭 쓴다 하는 립 베이스랑 그 립 라이너가 있어요. 바로 하트 퍼센트 립 베이스 바닐라 베이지. 이거는 진짜 몇 주째 그냥 옛날부터 계속 쓰는 제품이거든요. 입술색이 워낙 붉다 보니까 좀 여리여리한 립 연출할 때는 이 친구를 꼭 씁니다. 입술색을 눌러놓고 얘는 정말 맨날 쓰는 필수템, 생존템. 이거 정말 제 가방마다 들어있고 생존 화장품 가방에도 꼭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웜한 립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취향은 좀 웜톤 쪽인가 봐요. 메이크업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고민인 게 이제 머리색이 톤 다운했던 게 다 빠져가지고 이제 밑에 쪽은 되게 많이 노랗게 변하고 위에는 원래 제 머리색이거든요. 근데 제 원래 머리 색깔도 좀 이렇게 밝은 자연갈색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머리색에다가 핑크핑크 쿨톤 메이크업을 하면은 살짝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고민인 게 이 웜한 느낌을 살려서 그냥 이 머리색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은 흑발로 염색을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고 선명해 보이게 할지 이거 너무 고민이에요. 이쪽까지는 머리색이 마음에 들거든요. 제 원래 머리색은 마음에 드는데 여기 밑에가 너무 빠져가지고 되게 노랗죠. 요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머랭이들?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트러블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진정시켰는데 이 친구를 못 시켰어요. 여기 보이세요? 입술 산에 트러블이 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붉은 뾰루지가 입술 쪽에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살짝 오버립 돼 보이고 그래갖고 만족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좀 마음에 들어요. 최근에는 매트 립을 되게 자주 바르고 있거든요. 웜한 느낌의 매트 립. 안쪽에다가 쓱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블러블러하고 힘 빠진 듯한 하지만 오버립 제대로 되어 있는 이런 입술이 요즘 저의 추금이에요. 머리색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계속 이렇게 요즘 웜톤 메이크업만 하고 다니는데 잘 어울리지 않나요? 어디 가면 저 진짜 다들 웜톤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여름 쿨톤이랍니다. 이마부터 턱끝까지 웜하게 컬러를 맞추니까 뜨는 느낌 없이 되게 잘 받는 것 같아서 이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다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좀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요즘 키리 출연 이후로 좀 단정하게 입고 다니려고 노력해요. 왜냐? 지금 돌아다니는 클립이 너무 짧은 클립이지만 제가 좀 화려하게 막 꽃저지에 막 프릴 레이스에 치렁치렁 이런 모습이라 나는 이런 깔끔한 스타일도 괜찮게나 잘 어울린다를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깔끔한 스타일을 입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싶어서 머리가 작아 보이고 싶어서 머리도 요즘 이렇게 꽉 묶고 다녀요. 저는 신기하게 머리를 막 풀러서 가리는 것보다 오히려 묶는 게 얼굴이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일주일 중에 거의 6일은 머리를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레이어드 컷을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머리가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빼고 이렇게 똥머리 하고 이렇게 애교머리 좀 빼고 오늘 좀 많이 빼긴 했어요. 어쨌건 이런 느낌으로 다닙니다. 오늘 제가 진짜 저의 생존템으로 메이크업하고 진짜 평소 하고 다니던 대로 연출해봤는데 어떤가요, 머랭이들? 여기까지 오늘 저의 이런저런 고민거리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머랭이들. 머랭이들 걱정하지 않도록 씩씩하게 집도 치우고 깨끗한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깨끗한 집에서 진짜 또 새로운 템들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메이크업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